여러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짜 돈 많이 버시려면 이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출은 나오는데 통장은 비어있다,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1억을 팔았는데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내 브랜드를 만들고 진짜 순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은 한계가 있다. 매출로 따지면 누구나 초보가 월 매출 1000만원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걸 간단하게 한 장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의 장점은요, 진입 장벽이 낮고 바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상품 노출이 그냥 올리자마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할 때는 거의 다 높은 확률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트래픽을 이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냥 상품 올려놓고 검색 광고 돌린다고 해서 노출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 체험단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메타 광고를 돌려서 유입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네이버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외부 트래픽을 위해서 막 마케팅을 막 여러 가지 배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단 수수료 자체가 높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하는 그 매출 최적화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비 자체가 일단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이 한 2달 정도 걸리잖아요. 게다가 주정산으로 받으면은 70%는 미리 들어오지만 30%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30%가 광고비가 정산이 되고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30%가 다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달 수익이 이제 나한테 들어오겠죠? 근데 그 다음 달 수익도 70%가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씩 계속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내가 1억을 벌어도 30%가 일단 안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7천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뭐 수수료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다 이것저것 하면은 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망하는 셀러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을 꽤 오랜 시간 했는데 한 6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망하는 셀러들이 어떤 식으로 망했는지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분들의 공통점은 한 플랫폼에 올인을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플랫폼 로직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루 기분도 이제 천당을 갔다 지옥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내 상품에 의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플랫폼의 알고리즘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결국 알고리즘이 사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 네이버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 네이버를 못 떠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네이버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트래픽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손을 댔다가 잘못해서 제품이 날아가거나 스토어가 정지가 당하면은 그때 이제 모든 매출이 다 스탑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하는 그런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3가지 특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객단가 높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상품을 팔더라도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옵션이나 추가 상품 구성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고 이거 이제 마케팅 용어로 업셀링이랑 크로스셀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리들이 그 인덕션 용으로도 나오는 거 아시나요? 이게 원래 캠핑 갔을 때 무쇠팬 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 그리드를 사기 위해서 이 사이즈 선택을 눌러보면은 그리드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덕션 겸용이 가능한 전골 그리들까지 판매를 하고 또 가방이나 집게를 넣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추가가 되죠. 이게 업셀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반떼 사러 갔다가 뭐 그랜저 사고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계속 이제 이 제품을 보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능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몇천 원 이렇게 합치다 보면은 단가를 올리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크로스셀링이라고 부르는 이 추가 상품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에 그리드를 보다가 받침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보고 이걸 누르게끔 해서 추가 상품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이 쓰면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주방 집게, 요리 핀셋, 주방 가위, 고기 가위. 어차피 내가 캠핑 가서 고기를 자를 건데 마침 가위가 오래됐다, 그러면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객단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안 쓰시는 게 재구매율 높이는 거를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게,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한테 푸시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모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미지를 하나 보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CAC는 뭐냐면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그 획득 비용이에요. 내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줄 수도 있고, 뭐 프로모션을 열어서 100원짜리 삼겹살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광고비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오다가 이 CAC 페이백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이 우리 쇼핑몰에 와서 삼겹살을 한 번만 사나요? 아니죠. 이번 달에도 살 수 있지만 다음 달에도 살 수 있고, 또 캠핑 시즌에 또 살 수 있고, 겨울에 가족끼리 모임할 때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삽니다. 여러 번.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사는 그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LTV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서 비용을 집행하느라 좀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이 사람이 우리 물건을 여러 번 구매해줄수록 플러스가 되겠죠.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은 LTV가 CAC보다 많으면은 좋다, CAC가 LTV보다 많으면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업셀링과 크로스셀링 기법을 통해서 이 폭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기존 고객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계신가요? 거의 다 안 하고 계실걸요? 왜냐면 이거의 중요성을 일단 잘 모르고, 두 번째로 그게 효율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세 번째로 실제로 보내도 너무 광고티 나는 프로모션, 그러니까 고객이 느낄 때는 프로모션이 아닌 것 같은 광고 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5% 할인이라든지 신상품 출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재구매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가 없고, 뭐 스크래치 모음전을 연다든지 아니면 봄 상품끼리 묶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 가격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하는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고 채널을 운영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어떤 거 하셨어요? 그러면은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광고 하셨어요? 이러면은 블로그 체험단 했다고 하세요. 그 네이버 검색 광고 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효율이 안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랄까, 옛날에서나 효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효율이 좋으려면 사람들이 잘 하지 않지만 수요는 있는 그런 채널들을 찾아가지고 광고를 하시고 콘텐츠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옛날에 갇혀 있어가지고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제품을 바꿔야 될까요? 뭐 신제품을 내야 될까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독립된 취향을 가진 집단으로 이미 여러 개로 지금 쪼개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검색 광고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를 안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는 내가 했던 이런 광고들이 안 뜨니까 우리 상품이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콘텐츠를 다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매체에 노출되는 광고 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 뭐 클립, 틱톡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노출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콘텐츠를 만들 수 없으면은 돈을 주고서라도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솔루션은 자사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사몰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1, 2, 3번의 전략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더 메리트가 있는 거는 자사몰이 지금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 자사몰이냐? 우선은 고객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연락처를 수집하는 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동의만 받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이 DB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샀는지 이런 것들 확인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페이지 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은 뭐 할인 쿠폰을 주면은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 짜놓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리텐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서 다시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마케팅 기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이미지가 구축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게,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악플 하나 달리면은 그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자사몰을 만들면은 별점이 낮은 리뷰는 내가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의미로 삭제를 하고 별점이 높은 리뷰만 남겨놓을 수 있고요. 또 리뷰 배치도 내 마음대로 다 가능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리뷰가 있으면은 그 리뷰를 인위적으로 위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자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광고 채널을 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를 해서 트래픽을 끌고 올 수 있고, 또 유튜브 광고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광고들이 있으면은 자사몰하고 연동해가지고 광고를 돌리기도 좀 편해요. 스마트 스토어가 뭐 픽셀 설치된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자사몰에서 픽셀 설치해가지고 돌리는 거에 비하면은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 뭐 그런 의심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몰은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메이크샵이 있습니다. 메이크샵은 일단 프리 요금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고정비가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뭐 매출 발생 전까지는 운영 비용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이걸로 한번 자사몰 만드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쓰실 텐데, 그 플레이 오토를 쓰시고 계시면은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 주문, 고객 DB까지 다 한 번에 연동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상품을 올려놨던 거 있으면은 메이크샵 자사몰에다가 같이 연동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나 상품 관리를 통합할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브랜드 자산 구축이랑 마케팅 확장성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메일이나 구매 히스토리 같은 걸 확보해서 리텐션 같은 리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 픽셀 설치, SEO 최적화 이런 것들 당연히 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반응형 템플릿을 산 다음에 코딩 지식 필요 없이 모바일하고 PC 최적화된 디자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메이크샵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다양한 가이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능적인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업종별 추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 잡화, 언더웨어, 식품, 뷰티, 리빙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패션 잡화를 한다 그러면 이 패션 잡화 판매 쇼핑몰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그재그 브랜드랑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추천 상품 광고 노출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필요하다면 여기 샵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기능들, 그러니까 플러그인 같은 걸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그 CRM 같은 거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은 AI가 고객을 분류하고 캠페인까지 생성해주는 초개인화 CRM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알아서 메시지나 캠페인 세팅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 캠페인을 만들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걸 또 전환하고 발송을 하면서 계속 트래킹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 많이 오는 거 보셨죠?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지표들을 봤을 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그리고 자사몰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크리마 리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메이크샵 프리 요금제로 자사몰을 시작하면 피지 결제 수수료 100%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짜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피지 가입비만 22만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아예 공짜로 면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사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쿠팡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정말 매출이 이제 1억 이상,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자사몰을 하나씩 지금은 시작해 보셔야 그래도 올 말에 혹은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으로는 매출은 날 수 있는데 폭발적인 순이익,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매출로 따지면은 월 1억 정도가 제가 볼 땐 진짜 한계치인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요즘 자사몰로 이제 10억, 20억씩 이제 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플레이는 사실 자사몰에서 광고를 돌려야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다. 그러니까 광고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고객이 없는 장사는 플랫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수수료가 낮은 네이버라고 하더라도 네이버만 믿고 올인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사몰에서도 매출이 나오셔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계셔야 돼요. 뭐 쿠팡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계시면 좋아요. 상품을 분류해서 하시면 더 똑똑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이 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메이크샵 프리 요금제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자사몰로 전환해서 순익 중심의 구조를 한번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사몰은 실제로 이제 저도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가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자사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꿀팁들 앞으로 제가 풀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